일단 처음에 시작하고 20분 동안 국방부 장관의 사드 배치 지역 성주를 지정하게 된 경과에 대해서 한 20분 동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배치 지역 평가표와 시뮬레이션 결과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PPT 자료만 들어주십시오. 잠시만 진정해 주십시오. 조금만 진정해 주세요. PPT 자료만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백철현 위원장이 우리가 이런 걸 원한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투쟁위에서도 한 시간만 하면 만들 수 있다. 이걸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김한곤 성주 군수와 김관용 도지사와 이완영 국회의원이 배석했었습니다. 인사말을 통해서 간략한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김한곤 군수는 왜 성주로 지정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의 안전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의 안전성은 고려하지 않은 거 아니냐. 최종적으로 후보지로 예정되었던 5개 지점 가운데 성주처럼 바로 앞에 2만 5천 명의 인구가 밀집된 이런 지점이 있었느냐라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민국 국방장관은 그런 곳은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어제 호소문 보셔서 아마 아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3부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에서는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일단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입장이었고, 그것이 성주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국가와 성주 군민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완영 국회의원은 일단 그 5개 지점 중에서 사드 배치 부지를 성주 지역으로 발표를 했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7월 13일 날 발표를 할 때 성산포대가 아니고 성주 지역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의 대답은 군사적 기밀도 있고 해서 특정한 지점을 발표할 수는 없고 성주 지역이라고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완영 국회의원은 성주 지역 안에서 다른 부지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의향은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간담회를 하는 도중에 오늘 간담회는 국방부와 투쟁위원회의 간담회이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던 성주 군수와 김관용 도지사와 이완영 의원은 투쟁위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 이야기는 오늘 간담회 내용으로 넣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회의를 정리했는 분은 정영길 투쟁위원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완영 국회의원은 우리 투쟁위 구성원이 아니므로 그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하고 간담회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국방부 장관과 우리 투쟁위원들 간에 일문일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특별한 내용보다는 우리가 주로 이야기했던 것은 과연 사드가 북핵을 막기 위한 것이고 한국의 안보에 적합한 무기인지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논조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은 즉답은 회피했고,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그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투쟁이 국방부 장관과 투쟁이 간담회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금 위에서 정리하고 있는 중이니까 정리되는 대로 다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과, 맨 처음에 국방부 장관의 사과로 시작되었고, 그 사과는 언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과의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사드를 배치해서 큰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큰 혼란을 끼치게 되어서 죄송하다 수준의 사과였습니다. 이름을 밝히세요. 이준일 의원이 그거 받고 이런 데서 자존심만 있을 수 없다고 나왔어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밝히는 건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투쟁위 안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투쟁위 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밝힐 수 없는 거 일단 양해를 구합니다. 일단 투쟁이 국방부 장관 보고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 이따가 다시 저녁에 촛불 집회할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투쟁에서 요구한 시뮬레이션 자료 공개했나요? PPT 자료로 공개를 했습니다. PPT에 어떤 내용이 시뮬레이션 내용이 있었어요? 시뮬레이션 내용은 있었는데 그 시뮬레이션 내용이 그 정도였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이동식 발사대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에 남한 대한민국 지역에서 이걸 방어할 사드를 배치할 지역을 3개 권역으로 처음에 나눴습니다. 첫 번째 중부권역, 수도권을 포함하는 중부권역, 그리고 성주 지역을 포함하는 중남부권역, 그리고 성주 이남에 있는 남부권역, 3가지 권역을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PPT 자료로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이제 군사적 효용성의 문제인데, 각 지역에 배치했을 때 어느 정도 방어 범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 했는 분석표였습니다. 그 중에서 나타나는 것은 중남부 지역이 당연히 가장 넓게 나타나죠. 남부 지역은 하면 육지보다도 해상 지역을 방어하게 되는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중남부 지역이 가장 그 방어 지역이 넓다, 군사적 효용성이 높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투쟁이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요. 투쟁위에서는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투쟁위에서 다룰 문제가 별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투쟁위에서는 주민의 안전성에 대해서 과연 고려를 했느냐, 국방부에서 그 평가 기준이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의 안정성을 가장 중심적인 기준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이 주민의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5개 배치 예정지 부지가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5개 부지 중에서 성주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런 지역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안전성에 대해서 그 기준을 물었을 때 국방부 장관의 대답은 전자파 문제나 소음 문제는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일단 사드가 배치된 그 기지 바깥으로 나오면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없다. 그걸 기준으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인구가 밀집한 성주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주민에 대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5곳에 대해서 어디라고 밝히셨습니까? 다섯 곳은 어디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나다라마 했고 그 중에 라 지역이 성주 지역이었습니다. 라 네 번째 라 지역이 성주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저 제3 후보지에 대한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 어디요? 사무부지에 대한 발언은 그 일단 이완영 국회의원이 그 부분을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이완영 국회의원은 투쟁이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발언권이 없었는데 그 발언 기회를 받아서 그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투쟁위원들과 그리고 정영길 의원 마무리 발언 때도 이분은 우리의 구성원, 투쟁이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해서는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그 구성원이 아닌 분이 세 분이 있었습니다. 김한곤 성주 군수와 김관용 도지사 그리고 이완영 국회의원 세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오늘 간담회 혹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혹시 있었나요? 오늘은 처음부터 간담회의 그 목표가 계속 국방부에서 이 소통 창구를 개설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각 정당에서 와서 투쟁이는 계속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새누리당 지도부와 그다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정의당 국회의원들 해서 지금까지 계속 간담회를 해 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나 이쪽에서 왜 국방부와는 소통 창구를 안 여느냐라고 계속 압박이 왔었어요. 그래서 일단 소통 창구는 열어둔다. 언제든지 우리가 소통할 생각은 있다라고 그동안 공표를 해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소통을 좀 하자라고 해서 오늘 그 소통의 이 단추를 열었던 겁니다. 그 정도 이상의 다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아까 이완영 의원이 국방부 장관이 제3 후보지를 검토해서 조속히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직접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국회에서 발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없었고. 아니, 국회에서 발표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그 국방부에 제3 후보지를 조속히 발표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고 국방부에서 국방부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원점 재검토는 아니고 지금 유력시된다고 인터넷에 나왔는데 그렇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없었던 이야기로 하자라고 정리되는 걸 이 기자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지역 거론은 이완영 말고 다른 투쟁이 중 멤버들 없었습니까?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3 후보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야기가 있었지만 내용에 넣지 않겠다라고 봐야 됩니까? 예, 내용에 넣지 않겠다라고 넣어주십시오. 예. 다음 모임 일정은 잡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제3부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게 있나요? 국방부에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주 군민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검토할 수 있다 수준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네? 시뮬레이션 결과를 PPT로 했다고 하는데요. 네. 성주에서도 성산포대가 된 이유를 설명을 하던가요? 그거는 일단 2017년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라는 그 시점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그 가능한 부지를 선택을 하다가 보니까 우선 편의적으로 현재의 군부대 기지라든지 미군 기지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참외보다 골프장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까? 참외보다도 참외농사보다 골프장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까? 나는 절대로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지금 한 적이 없습니다. 투쟁이 얘기 나왔다가 들어갔다 했잖아요. 향후에 그 국방부가 계속 대화는 이어갈 계획입니다. 아니요, 그런 계획은 잡힌 게 없습니다. 골프장은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 투쟁이 공식 입장은 여전히 성주 배치 절대 불가가 맞습니까? 네, 그 성주 우리 배치 절대 불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본 입장은 사드
배치 철회, 원점 재검토 이것이 투쟁위의 변함없는 기본 입장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책상에 앉으신 분이 아니라 뒤에 의자에 앉으신 분이 제 3부지 검토하겠다고 괜찮다고 얘기하신 건가요? 일단 그 이야기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